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1년차 2년차 된 부부입니다. 비니 아빠랑 저랑은 같은 시기에 오지 않아서 비니 아빠가 2년차고 저는 1년차인데 한동안 저희가 왜 부업 영상을 올렸냐면 뉴저지에서 샌디에고로 온 지 2달도 안 돼서 레이오프가 됐거든요. 바로 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부업을 하게 됐냐면 지금 시기가 연말이고 막 추수감사절 끼고 크리스마스 끼고 휴가를 정말 많이 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잡도 안 나오고 하필 이제 레이오프 당한 시기가 좀 그렇게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휴식 기간을 이제 갖게 된 것도 있고 회사에서 저희가 추석 전주에 레이오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쯤 레이오프가 됐는데 11월 중순까지는 회사 소속으로 있게 해주셔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월급은 받게 돼서 그동안 앞으로 진로도 좀 고민도 해보고 비니 아빠가 사업 계획도 예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업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조금씩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해보자 해서 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업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회사가 두 번째 회사예요. 첫 번째는 대학원이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위원으로 5년 반 정도를 일을 했고요. 연봉이 너무 작아서 생활하는데 좀 힘들어서 대기업으로 좀 옮기려고 해서 지금 레이오프를 당한 회사로 한국에 있는 지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외국계 회사인데 한국에도 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이제 미국의 뉴저지로 릴로케이션을 해서 저는 2년 전에 오게 됐고요.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1년 전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제 인생에 미국에 이민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비니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도 미국에 태어났다 그 정도만 듣고 뭐 그럴 수 있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못했죠. 비니 아빠도 그 당시에는 미국에 갈 거라는 이제 계획을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계 회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고 또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비니 아빠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쌓는 커리어가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업계 1위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민을 가고 싶다, 미국 본사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반대를 했죠. 왜냐면 미국이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소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한국에서 되게 사기꾼이 많고 뭐 신앙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다. 거기는 약간 친목 도모고 워낙 이민자들,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정신없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만 너무 많이 들었어서 과연 내가 미국에 가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컸고 또 미국 물가, 특히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올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늘 허덕이고 한국에서 삶도 되게 막 풍족하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는 이렇게 느낌이 들 때쯤 이제 이민을 가자고 했어가지고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어찌어찌 해서 이제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는 진짜 기다리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언제 가냐고 맨날 제가 비니 아빠한테 엄청 닥달할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먼저 1년 먼저 간 것도 회사에서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회사 본사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미루다가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레이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빨리 와서 소속이 돼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먼저 간 거죠. 혼자 가서 두 집 살림이 된 거예요. 1년을 따로 떨어져서 영주권이 나올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비니 아빠는 뉴저지로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러고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활성화되면서 영주권을 받고 저희가 이제 비니 아빠가 한국으로 데리러 와서 다 같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10월 말에 와서 한 1년 안 살고 한 9개월 정도 맞아. 살다가 샌디에고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된 건데, 그 오게 된 것도 저희도 샌디에고에 와서 살 계획도 없었고 뉴저지가 되게 그때는 마음에 들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뉴저지 삶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뉴저지 오피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횡행한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없어지면 실직이 될 텐데 레이오프가 될 텐데 거기 또 주변에 갈 만한 통신회사가 많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레이오프를 당해도 캘리포니아 오면은 다른 이직할 수 있는 회사가 훨씬 많으니까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집 구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면허 따고 막 서류하고 막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한숨을 좀 돌릴 때쯤 그때가 이제 추석 전주였는데 전날에도 비니 아빠가 이제부터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할지 같이 막 의논하고 막 이런 회의를 밤늦게까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 그날이 출근 날이었는데 앞에 도로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할 때였어요. 근데 아침 일찍 회사에서 전화 와서 이쪽으로 부르신 분이었나? 네, 저를 불렀던 보스가 콜을 하자고 했죠. 갑자기 아침에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팀 전체가 사라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뉴저지에 있는 뭐 엔지니어들이 전부 레이오프가 됐죠. 네. 비니 아빠가 샌디에고로 왔지만 아직까지 그 소속이 옮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달도 안 돼서 레이오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설마 타주로 불렀는데 레이오프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팀도 조금씩 네. 옮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네, 그래서 아니 전날까지만 해도 밤 늦게까지 회의를 시켜놓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눈 뜨자마자 레이오프 통보를 하니까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날까지만 해도 막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그리면서 막 그랬다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처럼 비니 아빠가 한동안은 정말 멍 때리고 약간 실현당한 남자처럼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오라고 했을 때 바로 왔으면 조금 레이오프 대상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녹화를 떠나서 그냥 어디로 오라고 했을 때? 여기 샌디에고로 아.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애들 학교 때문에 미뤘잖아요. 7월로. 근데 원래 그게 4월이었잖아. 그때 왔으면. 그때 바로 했으면 혹시 모르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 또한 맞아. 그것도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네, 없지. 저희 뜻대로 정말 되는 게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애들 더 어릴 때 오고 그렇죠. 더 네, 시민권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서로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믿기지 않았죠, 진짜. 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일주일은 실감이 잘 안 나서.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저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레이오프 당하고 막 앞날이 막막한데도 그 제 안에서 계속 드는 게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오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감사한 그런 기분을 겪었어요, 한동안은.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고 월급쟁이다 보니까 꼬박꼬박 이제 들어오는 월급에 되게 그거를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비니 아빠가 지금까지 일했던 게 적성에 꼭 맞아서 다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꿈은 건축가였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 속에 있는 것들로만 작업을 하고 통신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었었는데 레이오프가 되면서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이니까 아, 감사한 걸 한번. 네.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퇴직금을 한번 정산을 받았어요. 7년 정도 일한 그만큼 정산을 받아서 왜냐면 거기에서는 릴로케이션이지만 거기 회사는 퇴직을 하고 여기로 재입사하는 거랑 같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다 했죠. 퇴직금을 그래서
감사하게도 7년 동안 일한 걸 받아서 1년 동안 저희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그거 되게 감사했고, 또 요번에 레이오프가 되면서 저희의 과실로 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사정상 팀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레이오프를 하면 대상자들한테 세버런스 패키지라고 그런 약간 위로금이랑 퇴직금 형식으로 목돈을 줘요. 근데 적게 일한 사람은 이제 적게 주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는데 근속 연수를 한국에 있었던 근속 연수까지 쳐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퇴직금을 한 회사에서 2번 받은 게 된 거죠. 네, 퇴직금을 2번 받았고, 또 감사한 거는 저희가 뉴저지에서도 2년 일했고 샌디에고에 와서는 뭐 많이 일하진 않았지만 레이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업급여도 2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6개월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받는데 6개월은 확실하진 않지만 뉴저지가 캘리포니아보다 2배를 더 줘서 뉴저지를 먼저 신청을 해서 감사하게도 월세는 6개월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됐고, 캘리포니아는 그보다 적지만 그 뒤에 또 신청을 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실업급여 2번을 받게 돼서 그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스로 절대 그만두지 못했을 텐데 레이오프 통보를 받게 해주셔서 그동안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비니 아빠의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됐고, 내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사업하면서 이제 조금씩 부업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되게-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제 좀 인터뷰도 음. 보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씩 잡을 포지션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하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저희가 뉴저지에 갔을 때 다녔던 한인교회 분들도 너무 좋았고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셨고, 특히 샌디에고 와서 여기 집을 네. 이제 계약을 한 한 다음에 다음에, 요 근처에서 찾아 알아보다가 집 근처로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보자 해서 등록한 교회가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인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좋고, 또 교회 분들이 저희가 이런 힘든 일들을 나누고 나서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저희랑 비슷한 업계에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레이오프가 미국에서는 정말 흔하고 이런 게 흠이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좋은 회사 있으면은 알려주겠다도 하시고 직접 지인분들한테 발벗고 막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고양이 루비가 집을 나갔는데 그 뒤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비니 아빠 레이오프보다 고양이 잃어버린 게 제일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감사한 거를 나누자면은 루비를 잃어버렸을 때 직접 같이 와서 찾아봐 주시겠다고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알려주셨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정말 넥스도어나 막 이런 유기동물 사이트에도 올릴 수 있게 진짜 많이 도움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요리도 연습하셔서 맛있는 파스타랑 뭐 이런 것도 대접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진짜 저희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렇게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주셔서 교회 분들 덕분에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진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이 채널을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뭐 이렇게 갇혀져서 사는 게 아니었었고 25살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죠. 저희는 신림동 단칸방에서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까지도 네. 마이너스. 네. 그래서 미국 생활이 아직까지 뭐 녹록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고 있는 사업도 이제 차차 조금씩 보여드리고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공유하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저희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